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들의 이야기. 스마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잡다. 저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무인 항공기 틸트로터 드론입니다. 헬리콥터처럼 활줄 없이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비행기처럼 두 날개로 방향 전환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빠른 속도가 최대 장점입니다. 바다 위에선 불법 조업 감시 업무도 척척 해냅니다. 아무리 먼 망망대해라도 제 포위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군 탐지 정찰 임무도 저에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 작은 몸은 헬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빠르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고 기술의 결정체. 저는 세계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태어난 저를 상용화시키기 위해 모든 내공을 쏟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뇌를 담당하는 최현웅 연구원,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오웅택 연구원, 제 슬림한 몸매를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드는 나병권 연구원, 빠른 비행과 정확한 길을 제시하는 황준영 연구원, 틸트로터 드론기를 평정할 어벤져스. 내가 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된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뭉친 틸트로터 드론 어벤져스 팀을 소개합니다. 큰 꿈을 위해 온 청춘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비행 컨디션을 위해 기체 점검은 필수입니다. 이제 1m 퍼세크 바람 이쪽에서 안 불고요. 사전 체크가 끝나고 드디어 이륙. 비행이 시작되면 황준영 연구원의 눈과 입은 드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이 됩니다. 틸트로터 드론 자체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첫 기술이다 보니 입사 1년도 안 됐지만 나르마의 신입 연구원들이 틸트로터 드론의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틸트로터 드론의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날개와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장치에 있습니다. 네, 주로 알고 계시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멀티콥터 형태일 텐데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모터 쪽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터가 도는 거에 따라서 도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양쪽에 양쪽을 밸런스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 한쪽 모터에서 각각의 이 프로펠러들이 블레이드가 각각의 각도를 조절을 하면서 비행 안정성을 찾고 이런 드론이랑 다르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바람을 받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양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력이라는 걸로 저희가 모터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력성을 줄일 수가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오래 비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판단하려면 기술 멀티콥터 드론에 비해 속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이 목표가 배송, 이제 어떤 물품을 운송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드론보다 저희가 개발한 틸트로터 시스템이 어떤 이런 물건을 더 빨리 배송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비행 속도 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기의 대결, 틸트로터와 멀티콥터의 속도전. 이렇게 주세요. 평가전답게 정정당당하게 출발선을 맞춰 고도를 맞추는 두 드론. 고도 2, 2.5, 5.4, 42. 드디어 틸트로터와 멀티콥터 드론의 경주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출발한 지 몇 초 안 됐는데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가뿐하게 틸트로터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 그 후로 10여 초가 지난 뒤에야 결승선의 모습을 드러낸 멀티콥터 드론. 속도 경쟁에선 틸트로터 드론이 확실한 승자입니다. 헬리콥터와 프로펠러 항공기의 원리를 결합한 틸트로터 무인 항공기는 현재 최고 속도 시속 120km까지 가능한 상태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목표로 정부 출연 기관인 항우연이 9년간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그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니까는 보통 기술은 안 되고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실용화가 되지 않은 이러한 기술들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야 이제 그 우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이제 유럽이나 뭐 중국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을 했고요. 기술을 이제 우리한테 추격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이제 실용화를 활용화를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중대한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개발 업무를 맡고 있던 공기정 지금 이제 사장님이죠. 공기정 연구원이 그거를 하겠다고 발런티어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갖고 지금 그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의 1호 그 연구소 기업이 됐습니다. 수직이 착륙을 하면서 좀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용도가 무엇이 있을까 해서 1차적으로는 그 실종자 수색 같은 데 투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짐을 조금 많이 들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약품 배송 같은 쪽에 1차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설립된 회사인 만큼 신입 연구원들의 비행 실험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행할 내용은 이제 미션 비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걸 물품 배송을 하는데 뭐 응급 의료 약품이나 이런 걸 배송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약품을 싣고 기체가 떠서 이제 원하는 지역에 가서 내려서 착륙을 하고 이제 물건을 받는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작은 몸체, 안정적인 균형, 빠른 속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제품 상용화 실험인데요. 조난 응급 환자에게 약품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체에 물건을 싣고 실험하는 첫 비행이지만 그동안의 실험 데이터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만큼 비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9년간의 연구 끝에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이제 상용화를 앞둔 시점. 오늘의 첫 야외 비행 실험은 연구원들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 실험입니다. 네, 요 할게요 이제. 네, 바로 요 하겠습니다. 원하는 정확한 위치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전환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틸트로터 드론. 이제 기체를 앞으로 기울여 최대 속도 비행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고난도의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네, 틸트 하겠습니다. 네, 틸트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환자가 있는 정확한 위치에 드론이 배송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착륙 실험입니다. 착륙 지점에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떠 있는 틸트로터. 고도를 낮춰가며 원하는 위치에 착륙하면 오늘의 비행 실험은 대성공입니다. 점점 착륙 지점에 가까워지고 성공의 찰나 갑자기 드론이 곤두박질 칩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론 추락! 성공 직전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입니다.
잠시만. 비행 시간이 몇 분이나 됐죠? 우리가? 4분 50초 5분 안 됐어요. 자, 콜렉티브 넣어봐요. 조심하세요. 비싼 데 있죠. 현장에서 바로 드론 상태 점검에 들어가는 연구원들. 갑자기 지금 비행하는 중에 한쪽에 이제 모터의 작동이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이게 좀 균형을 잃어서 좀 불시착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왼쪽이 엄청 뜨거워요. 뜨거운가요? 74도. 여긴 안 그러잖아. 네. 여기 만져봐. 야, 안에서 밑에를 만져야 되네. 위에도 뜨거워요. 그냥 여기를 만져. 여기 온도 많이 올라가. 그럼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합시다. 에이, 뭐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셀 수 없이 반복하고 성공을 자신한 야외 실험이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사무실 복귀 후 바로 시작된 추락 원인 회의.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 실패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지금 그 틸트로터의 무인기의 무덤입니다. 무덤. 네, 저희 회사 기체들 무덤이고요. 맨 왼쪽부터 해서 옛날 버전이에요. 이게 한 번씩 다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다 떨어져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희 틸트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메인 샤프트인데 얘가 이제 부러지거나 이런. 그럼 이제 저희가 막 만들다가 부품이 없으면은 여기 와서 이제 살릴 수 있는 거 다시 살려서 쓰고 그렇게 해요. 1년 동안 추락한 기체 수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온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틸트로터 기술을 성공시킨 연구원이자 대표님과 추락 사고에 대한 디브리핑 시간. 실패 결과를 보고하는 이 시간이 연구원들에게는 가장 난감하고 곤혹스럽습니다. 오늘 저기 비행 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네, 이제 그 착륙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먼 거리에서 와서 착륙을 하는데 내려오는 부분에서 저희를 바라보고 내려오는데 좌측 모터가 좀 출력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현상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휘청휘청하면서 그거를 그러면 GCS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실시간으로 아니면 그냥 기체 자체만 보고 판단을 한 걸까요? 떨어졌다는 데이터는 추후에는 봤고 네, 지금 그 원인을 그럼 어디다가 보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내리고 나서 기체를 이제 만져봤을 때 날개 자체가 우측하고 좌측 날개가 손으로 만졌을 때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예 따뜻한 정도가 다를 정도로. 그리고 날개가 네. 날개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 메인 샤프트에서 이제 열이 나니까 날개 부분까지도 열이 뭐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뭐 근데 그 전에 아주 큰 사고도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로 우리가 뭐 화내거나 목성 높이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났습니까? 사고가? 10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뭐 추락이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정도의 약간의 사고죠, 경미한.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절대 용납이 안 되니까 하여튼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또 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또 쌓았으니까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의 실패를 경험 삼아 더 정교한 실험을 하기 위해 찾은 구미의 한 대학. 새로운 기록을 성공시키기 위해 틸트로터 드론 어벤져스가 출동한 겁니다. 이들의 경험치는 우리나라 틸트로터 드론의 역사로 기록됩니다. 야외 실험의 최대 변수인 바람의 영향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야외에서 시험한 결과로는 한 초속 5m, 6m 정도의 바람에도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잘 견디는 걸로 있는데 아무래도 바람을 우리가 제어 못하는 상태에서 얻는 데이터라서 풍동은 원하는 속도의 바람을 내가 원할 때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속도로 증가를 시켜가면서 우리 드론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풍동 실험을 통해서.
풍동 실험은 강력한 바람 속도별로 얼마나 정확한 위치까지 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GPS요? 아니 에펠탑을 다니는 거죠. 에펠탑이 뭐예요? 이거 저희 그냥 애칭이에요. 저희 줄 걸릴 수 있는 에펠탑인데. 그러니까 8.5 쪽에 기체에 줄을 고정할 부품은 에펠탑 모양을 닮아 에펠탑이 됐고요. 몇 가지 애칭인데 얘는 배트맨입니다. 여기 옆에가 이게 지금 수화시 플레이트가 이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게 배트맨 모양이라서. 이게 배트맨 모양이라. 기존에 없던 것들로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 연구원들이 부르는 이름이 부품의 명칭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부품을 3D 프린트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기존에 이런 이름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애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트맨 없어요 이러면은 바로 배트맨 뽑아주는 거고, 네 에펠탑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뭔지 다 아는 거죠 이제. 네. 외부 환경을 차단하는 풍동 실험실. 어제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최대한 꼼꼼하게 기체를 점검하고 상태를 살펴봅니다. 작은 오차 하나도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기에 연구원들은 사소한 과정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합니다. 현재 기온은 50도에 육박하지만 연구원들의 열정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센스 있는 대표님의 시원한 커피 배달. 신입 연구원들의 고충을 가장 먼저 하는 건 고참 연구원 출신 대표님입니다. 박사님이 선수 커피 배달까지.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좀 같이 화이팅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모든 실험 세팅이 완료되고 풍동 실험이 시작됩니다. 차츰 바람 세기를 높여가며 이착륙 전진 비행 시 어느 정도 바람에 견디는지 측정합니다. 조금만 상승하겠습니다. 고도 2.0에서 2.1. 네, 유지하겠습니다. GPS 평균 바람 세기인 5m/s로 바람을 날려도 정확도와 안정적인 자세 유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엑스콜 47. 앞으로 가요. 욕심이 생긴 연구원들, 바람 세기를 한층 올려보는데요. 기체가 휘청거리며 뒤로 밀리네요. 급히 착륙시키고 드론을 살펴보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기체 온도가 높습니다. 네, 79도입니다. 진짜 뜨겁네요. 네, 평소에는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지금 추력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새로운 배터리를 교체 후 또다시 풀 파워, 힘을 내 실험은 이어집니다. 기존보다 2배에 가까운 바람 속도까지 실험을 진행시키는데요. 어느 정도 바람 세기에서 정확한 위치에 착륙이 가능한지 줄을 내려 물건을 배송할 때 공중에서 같은 자리에 떠 있을 수 있는 최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0.1 한번 줘보세요. 마이너스 0.1? 네. 들어갈게요. 네, 마이너스 0.1 들어갔습니다. 네, 0. 네, 지금 현재 몇인가요? 바람 속도를 만족스럽게 높였음에도 정확한 위치에 착륙까지 성공했습니다. 네, 바람 종료됐습니다. 드론 조종을 담당하는 오웅택 연구원. 완벽한 착륙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바람이 되게 아까 센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올라갔어요? 오늘? 9m/s까지 올렸습니다. 최고 기록인가요? 네.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 또 해봐야 돼서. 이럴 기회가 없어서. 네, 이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24% 남았습니다. 플라이 타임 얼마였죠? 6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6분 30초요. 오늘의 실험을 통해 틸트로트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평소와 달리 대표님의 표정이 긴장돼 보이는데요. 드디어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결전의 시간. 회사에 사활이 걸린 정부 과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냥 오늘 PT 있는 날이시죠? 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긴장 안 되세요? 네, 긴장되죠.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잘 자신 있으세요? 오늘 기분은 좋습니다. 아침에 잘 되겠죠. 뭐. 오늘 발표 결과에 따라 틸트로트의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웅택 씨. 네, 물론. 그동안의 땀과 노력으로 틸트로트 드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상용화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준비한 시간이 좀 있는 만큼 꼭 저희는 이 사업에 좀 기대가 크게 걸고 있어가지고 네, 잘 되길 바라고 네,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사무실에 남은 연구원들도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런데 왠지 오웅택 연구원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잘하고 오셨습니까? 너무 까칠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시던가요? 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 저희 회사가 이제 설립된 지 아직 1년이 안 되고 매출도 없는데 매출이냐고 계속 막 그걸로 그러시대요. 매출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뭐 과제를 주냐고 다 그러셔가지고 한번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죠. 뭐 그런 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결과는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유, 지켜봐야죠 뭐 그냥. 예. 며칠 뒤 오늘도 틸트로트 어벤져스 팀은 드론을 하루빨리 상용화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틸트로트 아들이구나. 잠깐만요. 아들이 예, 보정입니다. 전화기 밖으로 들리는 소리에 연구원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좋은 소식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그 산업부 과제 우리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통보받았어요. 네. 근데 박수 칠 게 아닙니다. 박수 칠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 시작. 우리 어디 가려고 쇠사슬을 훔쳐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기술 개발은 앞선 만큼 이제는 산업 경쟁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최첨단 틸트로트 드론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젊은 연구원들의 힘찬 비행은 오늘도 이상무입니다.